한정TV 빵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들어왔고요. 오늘도 또 거리두기 테마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참 거리두기 테마 너무 지루하긴 한데 또 마땅히 또 테마주에서는 오늘 이런 게 다 가장 세니 제가 뭐 어떻게 할 말이 없네요. 먼저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이 됐고요. 연말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는 뭐 3단계가 남아있는데, 사실 3단계는 그냥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거의 힘들 것 같고, 아마 이제는 거리두기 테마주는 이제 1000명이나 또는 2000명까지 가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죠. 일단은 지겹습니다만 아직도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세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늘은 식품주와 음압 병상 테마가 강했고요. 식품주에서는 푸드웰이 가치 투자 종목인데,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원래 아시다시피 금요일 날에는 서울식품이 상한가를 갔고요. 아시다시피 서울식품과 서울식품우가 사실상 이 식품주 대장이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푸드웰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음압병상에서 우리가 SY라는 종목,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오늘 이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거래 대금은 거의 역대급으로 5,700억 정도가 터졌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2,000억, 오늘 이제 2,600억 됐으니까 거의 시가총액 2배가 터진 아주 엄청난 거래가 나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두 종목의 차이점은 SY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등주입니다. 여기서 음압병상 테마의 대장주는 GH 신소재고요. 이 종목은 대략 바닥에서 6배 정도 오른 종목입니다. 3월 바닥에서 6배 정도 오른 종목인데, 오늘은 이 종목이 계속 오를 수는 없으니까 이 3등주인 SY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식품주는 생각보다 바닥에서 터진 종목이다. 왜냐, 서울식품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2배 정도 오른 것밖에 안 됩니다. 코로나 저점에서는 3배 정도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교적 신선한 재료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 좀 해먹었던 종목도 가고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도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순환매의 특성상 한 테마가 어떤 뭐 음압이면 음압, 식품이면 식품이라는 어떤 한 테마가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쉬고 갈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덜 오른 종목이나 좀 쉬었던 종목들이 가겠죠.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 신풍재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단기 2배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따라서 우리는 아직 많이 안 갔거나 또는 조정 중인 종목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보냐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힌트로는 먼저 마켓컬리가 보시다시피 김포물류센터에 대규모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마켓컬리가 뭐 워낙 장사 잘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이유가 나올까요?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코로나 집콕의 온라인 쇼핑의 거래액이 3개월 연속 14조 원대라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일반 음식료가 거의 40%가 늘었다. 그리고 배달 서비스가 70%가 늘었고, 뭐 가전기기나 일반 생활용품도 40%씩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시면 당연한 거겠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뭐 당연하지 않게 말하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이렇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이 가속화되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수도권의 2.5단계 상향, 또 연말까지의 3주간 시행은 이러한 그 온라인 쇼핑에 어떤 조금 더 기폭제를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의식주 벤처에 뭉칫돈이 들어온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마켓 컬리가 연속으로 이제 투자를 받고 있고 중고 거래도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유통 서비스에 들어가는 투자가 벌써 11조가 된다. 대략 2년 동안 11조나 큰 돈들이 들어왔다는 부분에 우리가 이 관련 테마주를 보셔야 되겠죠. 또 더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얘네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니까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데다가 아시다시피 얘네들은 크리스마스를 되게 중요하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배송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밀려가지고 이제 2주일이나 걸린다. 여기다 이제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뭐 셧다운도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얘네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콜드체인 물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콜드체인이 우선적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이런 화물들에 대한 병목 형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류 테마주들이 여기도 클 텐데요. 우리나라도 역시나 똑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물류 테마주를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비교적 우리나라의 물류 테마주들, 뭐 물론 CJ 대한통 같은 큰 종목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갑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택배 그 가격을 올릴 수가 되게 제한적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택배 노동법들이 강화가 되면서 사실 그렇게 이 실제 택배업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가 테마주로서는 의미가 있다. 왜냐,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이겠죠. 사실 뭐 우리가 신풍재지가 실제로 종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나요? 절대 아닙니다. 시총이 싸고 유통 물량이 적으니까 가는 거고요. 비슷한 테마로서 그래서 한익스프레스나 동방 또는 뭐 태웅로직스 이런 것들이 있겠죠. 동방 요거는 이제 쿠팡이랑 삼자 물류를 했던 종목이고요. 태웅로직스 요거는 사실 화물철도가 더 많은 건데 이렇게 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서 보는 종목은 역시나 시총이 작고 최근에 많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한익스프레스겠습니다. 바닥에서 대략 한 3배 정도 오른 상태겠고요. 뭐 이 테마주들이 순환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오르긴 올랐지만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충분히 더 남아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법이나 이런 것들 투신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 원격 의료주를 좀 보셔야 되겠죠. 뭐 이렇게 집안에 계속 있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차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비트컴퓨터가 대장으로 볼 수 있겠고요. 차트도 어느새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면서 과거 코로나 7월 한창 심할 때를 거의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두 종목들 왜 보셔야 되느냐? 결국은 순환매고 이 순환매 안에서는 많이 오른 종목들은 쉬게 되고 덜 오른 종목들이 가게 된다라는 아주 간단한 원리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뭐 지금 제지주 타고도 되죠. 뭐 신풍제지나 GH 신소재 내일 당장 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새로운 어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얘네들은 이제 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조금 덜 아는 종목들 보자. 한익스프레스 같은 것들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직도 긴가민가 하겠죠. 그리고 또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고점에 물렸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날아가면 또 이런 고점 쉽게 돌파할 수 있다는 부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테마주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또 독특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은 아시다시피 대형주 장세가 아주 강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지수가 오늘도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되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수가 좋은 날에는 어떤 종목들이 강합니까? 바로 대형주, 지수를 이끄는 대형주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2%가량 올렸고요. SK하이닉스, 특히 또 셀트리온 그룹이 오늘도 겁나게 올라줬습니다. 6%나 올랐습니다. 이런 대형주가. 그리고 하물며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이런 식으로 6%나 올라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뚫어주네요. 이렇게 대형주 강세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부분은 이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들, 뭉칫돈이 들어올 때는 또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올 때는 결국은 지수 대형주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올라가는 건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대형주 급등해서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이 유동성장 또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살아남은 업체들은 결국 대형주, 우리나라를 이끄는 1등 기업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모든 과실을 가져간다는 관점에서 사실 지금 대형주가 오르는 것들은 유동성 문제도 포함되며 또 실적에 대한 미래의 기대치도 같이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눈 찔끔 갖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긴 합니다. 물론 제가 과거부터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겠지만 물론 이렇게 떨어질 때는 아무도 못 사셨겠죠. 저도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사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신고가를 돌파한 상태겠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형주가 없다면 눈 찔끔 감고 비중을 좀 담으시든지 뭐 10%라든지 20%라도 대형주 포트를 좀 짜두시든지 아니라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하지 않는다면 중소형주 테마주를 하시겠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순환매가 온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SY 같은 경우 제가 얼마나 말씀드렸습니까?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거 5일선 안 깨고 가고 있다. 잘 지켜보셔라 해서 오늘 이렇게 상한가 먹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결국은 지금 장 자체가 유동성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대형주만 계속 가다 보면은 또 이 대형주가 쉴 때는 소형주에 이 수급이 들어온다는 포인트를 아셔야 되겠고요. 아니면은 내가 대형주도 같이 가면, 대형주는 못 들고 있지만 대형주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대형주와 함께 가는 테마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셀트리온 그룹이 갈 때는 뭐가 갑니까? 바이오톡 스택이 가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올랐지만 현재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종목이 있고요. 또는 대정화금, 이런 종목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셀트리온이랑 한미약품의 원료 재료를 공급해주고 있는 종목인 만큼 따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또 뭐 테스나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삼성 따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 내가 하나에만 목숨 걸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거리두기 테마와 대형주 장세 속에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장이 좋습니다. 장이 굉장히 좋고요. 일단은 하나라도 이렇게 꼭 잡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 종목 들고 계신 분들 잘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거리두기 테마주 아직도 어디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아직도 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순환매를 기억을 하시면서 좀 눌려있는 종목들, 물류, 원격의료 등 식품주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면 될 것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